제가 삼성전자의 대주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하시죠. 금방 될 수 있게 제가 안 될 수 있게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안 될 수 있게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전의 이코노미 이용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니망이대 오늘의 주제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멀기도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그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책 규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식 시장에 뛰어든 만큼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학개미가 올해 엄청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그렇죠.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네. 통상 그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데요.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으시죠. 네. 통상 그 대주주라고 하면 기업의 오너 정도 돼야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법에서 한자가 더 붙습니다. 최대주주가 되시는 거고 그분들은 네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대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액주주라면 세금을 납부할 것이 없지만 대주주가 되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삼성전자의 대주주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하시죠. 금방 될 수 있게 제가 안 될 수 있게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안 될 수 있게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대주주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대주주 요건에는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대주주가 되게 되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고 할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 올해 연도 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주식 기준으로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주주 기준이 확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합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정한 한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쳐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표를 보시면 만약에 김하나 씨가 최대주주가 아닌 그냥 대주주라고 한다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까지 합쳐서 대주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대주주가 지금 될 수 있는 거네요. 배우자 직계비속인 아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렇죠. 그분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하고 그렇죠. 그 법인이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그 법인의 이름으로 매수한 주식까지 합쳐서 대주주를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대단하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자기도 모르게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올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들끼리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서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에서 최고 33%까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자님이 대주주가 되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2,200만 원 정도 와.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정말 국가에는 좋은 일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사실 애국자라고 요즘엔 하잖아요. 네네, 애국자가 좀 내야 많은가요? 그러면 없던 세금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주주가 되었다면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면 2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사례를 보시면 만약 1,000만 원이 세금이 나왔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고 2년 후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연이자로 약 9% 와. 합쳐서 1,380만 원 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한 내에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380만 원이 전략되는 셈이죠. 헐. 그러면 네. 이자 1%가 요즘에 그렇죠. 이자 1% 저금리 시대에 그렇죠. 연이자 9%입니다. 이 지금 어마무시한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에서 시가총액 요건은 연도 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금액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지만 지분율 요건은 연도 말뿐만 아니라 연도 중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발행 주식수가 작은 법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분율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수량이 결정되는 시점은 매도일이 아닌 이틀 후 결제일 기준이라는 거 네네. 꼭 생각하시고 연도 말이 되기 전에 여유 있게 매도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간단한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3억으로 확대되는 날은 내년 2021년 4월 1일부터이지만 대주주가 결정되는 시점은 사업연도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연도 말에 3억 미만을 보유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네. 하지만 3억 이상 아, 됐다. 그런데 10억 미만이다. 네. 그럴 때는 반드시 2021년 3월 말까지 전부 매도하셔야 대주주 요건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절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에 한 종목에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동일 종목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같이 투자를 하면 대주주를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가피하게 대주주가 되었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1년 미만을 보유할 경우에 33%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머니바닝미대를 하면서 사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자가 목표거든요. 아유, 이번에 대주주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네네. 오늘 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대주주가 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또 알게 된 거는 여러분 분산 투자입니다. 그렇죠. 몰빵 투자 아닙니다. 금방 하시네요. 네. 예. 네, 오늘 김대근 세무사님과 함께 대주주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머니를 지키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